스텔라입니다. 네, 오늘도 스텔라의 놀이 생각을 시작해 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잠깐 레코딩을 하다가 레코딩이 안 된 걸 모르고 혼자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해야 돼서 살짝 좀 진이 빠지기는 하는데 오늘 우리가 몇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12번째 시간이고 제가 이때까지 드렸던 질문은 총 11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11개.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 달에 아이들하고 했을 때는 주말 빼고 총 20개 질문을 아이들은 받을 것이고 1년이면 몇 개죠? 네, 240개. 굉장하죠? 네, 아이들한테 1년 동안 240개의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아이와 그렇지 아이는 아마 예상을 하시겠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을 받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과 이렇게 정답이 열려있는 생뚱맞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 질문을 받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커나가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불분명한 사회가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처럼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에 답하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만 받는 그런 환경에 익숙한 아이들은 정답이 열려있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대처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커나가면서도 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생뚱맞은 질문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열려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사실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방법론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디자인 띵킹을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오늘은 주제가 디자인 띵킹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 띵킹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 경험과 경력과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제기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값싸게 빠르게 실행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고 이것을 테스트해 보면서 소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문제 해결 방법론입니다. 요런 지금 방법론,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론을 구글이나 애플, IBM 등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많이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 내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쉽고 재미있는 환경에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왜 이런 환경을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정해진 문제에 정답을 풀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마 익숙할 겁니다. 물론 그런 방식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커나갈 사회는 이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도래할지 모르고 내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사회에 처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불규칙한 불확실한 문제 상황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해결해내는 능력을 그런 능력을 갖추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이 궁금증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으로 해결해볼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밑거름으로 어떤 다양한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해서 상상해볼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고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조금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은 아이들한테 산타클로스는 익숙하죠? 아주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산타라는 존재가 익숙한데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산타가 내가 만나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건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건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항상 갖는 고정관념이 있죠.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무의식 쪽에 자리 잡고 있는 포지셔닝 되어져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인물입니다. 전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산타클로스는 항상 선물을 줘야 될까? 그리고 내가 산타클로스가 된다면 어떨까? 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아이들은 맨날 산타클로스의 선물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오늘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산타클로스라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면서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크리스마스에 주는 것을 상상해보면 약간의 공감 능력도 생기고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좀 탈피해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조금 현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간단한 질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의 질문은 뭐였죠? 방금 설명을 드린 내가 만약 산타클로스라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여름이지만 그런 질문으로 겨울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스텔라의 놀이생각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재미있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